네, 안녕하십니까. 부부 손의 사정사입니다. 너 단어만 들어보면 대략 좀 알 것 같기는 한데 영구장애, 한시장애라는 게 있거든.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떨 때 돈을 적게 줄 수 있을까? 한시적인 거겠지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장애라는 게 이제 개념이 조금 이제 의학적으로 보는 거랑 이제 약관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른데 의학적으로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경우는 신체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장애라고 하는데 약관에서는 치료가 종료된 후에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장애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학적인 거는 일시적인 부분도 장애에 포함이 되는데 약관에서는 영구적인 경우에만 장애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영구 장애가 아니라 한시 장애라고 하면은 뭐 후유 장애 보험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한시적인 거면? 기본적으로 영구장애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맞고 근데 한시장애에 대해서 약관에서 규정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장애가 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나 영구적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지급률의 20%만 지급을 한다고 하고 있고 이 장애가 5년 미만 동안만 유지된다고 했을 때에는 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한신 6년의 장애가 예상이 된다고 할게. 그리고 가입 금액은 1억이야. 그리고 장애 지급률이 10%라고 했을 때는 1,000만 원이 나가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 한신 6년이잖아. 그래서 장애 지급률의 20%만 지급이 된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에서 다시 20%를 곱한 2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야. 와, 지급할 돈에서 또 20%가 주는 거야? 영구장애라면 1,0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어. 한시 6년인 경우에는 거기서 20%를 곱한 20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야. 와, 진짜 안 준다. 근데 한시 5년 미만, 만약에 이 사람이 한시장애가 3년이 나왔다고 칠게. 그러면 빵원이 되는 거야. 나는 장애를 갖고 3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인 거야. 그래서 영구장애에 해당하느냐 한시장애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보험회사랑 굉장히 분쟁이 많아. 간단히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지. 뭐 시력이 상실이 됐어. 이거는 회복이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없거든. 근데 디스크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선생님들은 이게 지금 상태가 죽을 때까지 간다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한시장애라는 개념으로 들고 와가지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삭감 혹은 아예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항상 있잖아. 근데 이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그 장애 상태에 해당하느냐까지 플러스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거지. 네가 말하는 일상생활에 항상 지장이 있다라는 거가 모든 게 다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아파요라는 것도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잠깐, 근데 의사가 만약에 장애라고 진단을 내렸어. 그 상황에서 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어. 근데 얘네는 지네가 봤을 때 한시장애래 이게. 돈 안 주겠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게 5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장애가 왔어. 얘네가 한시장애라고 했어. 근데 5년이 넘었어. 한 7년 정도 됐는데 장애가 있는 거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얘 장애가 맞습니다. 그럼 보험사 나한테 돈 줘야겠네? 그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난 당시의 상태를 재평가를 해가지고 이미 니네가 그때 한시장애에 대해서 돈을 안 줬는데 난 지금도 장애가 남았다고 하면서 그때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아. 근데 나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본 적은 없어. 왜냐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 보험회사가 한시장애를 주장하는 경우가 그게 되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 지금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손목이나 발목이 골절돼가지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달라서 청구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요새 이제 보험회사는 아니 알긴 알겠는데 그 몇 년 지나면은 그거 다 회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시장애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아예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나도 군대에 있을 때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졌거든. 그래서 복숭아뼈가 양쪽이 다 부러졌었단 말이야. 한 6개월 누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잘 돌아다니잖아.
그렇지, 운동도 하고. 이런 거 같이 그냥 단순골절로 인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회사가 한시장애로 주장하는 게 맞기는 해. 그리고 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년이 지나서라도 장애가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거는 아예 지금 안 줘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보험회사는 어떤 게 하냐면은 당신 5년 그 한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 그러니까 10% 장애라고 하면 2%를 주는 게 맞잖아. 한시 5년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2%에 대한 건 돈을 줄 테니 그냥 합의서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5년 뒤에 재평가가 들어와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2.5% 3%를 주는 거야. 아, 더 준다고? 그러면은 5년 뒤에 와가지고 돈 더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는 야, 너 그때 한시장애인 거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5% 3%를 줬다. 그거는 한시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종합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보험을 못 줘. 이렇게 하기 위해서 2.5% 3% 주는. 먹고 떨어져라네. 맞아. 그런 느낌도 있어. 근데 이게 실제 이제 보험사 직원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차라리 안 주든가 그 지급률의 20%만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살짝 더 주는 경우는 아마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 그럼 그런 거 쓰라고 하겠네. 합의서 같은 거. 그 지인이 하는 거 봤는데 뭐 더 이상 민영사에 맞아, 뭘 맞아. 걸지 않겠다. 맞아, 거기다 맞아. 서명하라고 그러더라고.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5년 동안 계속 남을 것인가 안 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합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것도 있잖아. 내가 이 상태가 5년 뒤에 계속 간다고 했을 때 5년 동안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해서 5년 동안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됐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떠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사인하는 경우도 대부분인 거지. 그리고 우리 너랑 나랑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 청구했을 때 장애보험금에 대한 한시장애냐 영구장애냐 이런 거가 있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나 막 이런 거가 있을 때 가해자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 그치. 이런 걸 이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한시장애나 영구장애라는 개념이 나와. 근데 개인보험에서는 장애 지급률이라고 아까 내가 표현을 했잖아. 그치. 근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장애 지급률이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 말도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그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돈을 못 버느냐에 대해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내가 일을 얼마나 못 한다는 얘기. 경제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능력에 대해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노동 능력 상실률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 야, 이건 뭐 똑같이 적용하냐? 뭐 한시 5년 똑같이 적용되냐? 얘도 한시장애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 손해배상금을 할 때도 한시장애냐 영구장애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왜냐면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못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30살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까지 보고 있어 법원에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35년 동안 일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근데 월급이 동일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월급이 동일해. 1,000만 원씩이야. 그리고 장애율도 50%야. 둘 다 똑같아. 그러면 영구장애면 이 사람은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A라는 사람, B 사람이 나이도 똑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치. 30세라고 하면은. 근데 한 사람은 한시 5년이야. 그리고 한 사람은 영구장애야. 이랬을 때에는 A라는 사람이 한시 5년이면은 30살부터 35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돈을 못 버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치. B라는 사람은 30살부터 65세까지 일을 못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둘 차이가 30년이 나게 되는 거지. 그치, 많이 나지. 그러면 내 연봉 대비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해가지고 30년 동안에 대해서 보험회사랑 합의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주겠네?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가정을 했던 게 연봉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노동능력 상실률도 똑같다라고 그런 전제 조건을 한 거야. 근데 뭐 네가 지금 얘기를 잘했지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5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은 결국에는 반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할 때도 이 사람의 장애가 영구장애냐 뭐 한시장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툼이 많아. 그럴 것 당연히 같구나. 보험사는 한시장이랑 그렇지. 우기겠지. 그리고
이게 그 손해배상에서 보면 한시 7년, 5년, 3년, 2년, 1년 막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시 7년 이상이 넘어가면 다 영구장애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 그치 7년 정도 장애 있으면 그건 영구적 가겠지. 그치.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이제 딱 공식화되어 있는 게 없는 게 솔직히 뭐 네가 봤을 때 눈이 실명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영구장애인 건 당연해 보이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이 사람이 척추에 뼈가 부러져가지고 여러 개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핀을 박았네? 그럼 이 사람이 핀을 다시는 안 뺀단 말이야. 그지. 과연 이게 영구장애일까 아닐까? 근데 원래인 뼈 상태처럼 완벽하게 운동 능력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맞지? 그러면 영구장애 아닌가? 영원히 운동을 그만큼 못 하는데. 그치. 근데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게 영구장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이게 영구장애가 아니라 한시장애다라고 해서 그 한시장애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이게 그래서 손해배상과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딱히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에 대해서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 근데 뭐 그냥 딱 봐도 그냥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것들 있잖아. 눈에 그리고 보이잖아. 그런 거. 딱 봐도 이 사람이 그 회복이 안 되고 딱 봐도 이 상태로 계속 살면은 이 사람이 일 못하니까 뻔히 보이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인다거나 뭐 여기가 귀가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 사지마비로 누워 있다거나 어. 이런 거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 없지. 이런 경우는 그냥 이제 영구장애로 깔고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과연 영구장애로 볼 것인가? 뭐 다시 붙으면 더 단단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그런 게 있지. 또한 이게 영구장애가 아니라 한시장애라고 했을 때에는 과연 2년 동안 적용할 것인가, 3년 동안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지. 나 또 궁금한 게 있다. 이게 지금 아까 너 얘기했을 때 배상책임보험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했잖아. 근데 뭐 일하다가 다치는 걸 뭐 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 차대차로 났는데 너무 심하게 나서 진짜 몸에 장애가 왔어. 내가 치료를 받는데 그럼 이거는 이것도 배상책임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자동차 보험은 뭐 개인 보험처럼 들어가는 거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의해서 다쳤다라고 하는 건 배상책임 보험이지. 아 100대 빵으로 만약에 나는 과실률이 0이라고 하면은 100대 빵뿐만 아니라 5대5 사고도 상대방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50%만큼 받아야 되잖아. 나도 물어주고 걔도 물어주고 이런 그렇지. 거겠네. 그런 경우는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상책임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 피해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때를 손해배상 책임이 아 배상하겠다. 그렇지. 아.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큰 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뭐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든지 아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에다 가입을 해가지고 가해자가 돈을 주는 대신 보험회사가 돈을 주는 이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배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랑 합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합의를 할 때 혹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다가 장애보험금 청구할 때 모두 영구장애나 한시장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왜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시장애를 주장하면 그만큼 주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시장애가 아니라 영구장애로 인정이 된다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치. 아무래도 보험회사랑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건 결국에는 의사인데 의사의 주관적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회사가 자료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너가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뭐 내가 갔던 병원의 의사의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지네가 보낸 그 지정한 병원을 가가지고 그 의사의 말을 더 신용한다며. 맞아. 근데 난 그 의사를 볼 수도 없고 맞아. 뭘 받을 수도 없다며. 개인정보? 의사 이름 막 이런 거. 근데 보험사는 야 우리 쪽 의사는 야 너 한시장애래. 야 근데 내 쪽 의사는 영구장애래. 그럼 보험사는 지네 쪽도 한시장애를 줄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면 뭐 제3의 의료기관 가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3의 의료기관은 무조건 대학병원 가자는 얘기거든. 근데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나를 치료 안 했던 의사가 그냥 봐가지고 이거를 평가를 해줄까? 안 그래도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몇 달씩 몇 년씩 막 예약이 밀려 있는데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시장애냐 영구장애냐는 부분이 분쟁이 굉장히 많고 이거를 가지고 뭐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그랬을 때에는 소송을 통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는 결국은 의사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법원에서도 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학병원 의사를 지정을 해 법원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지급 여부나 뭐 법원 소송의 결과가 이제 바뀌어지는 이런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도요, 영구장애, 한시장애라는 거는 장애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나 알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 이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를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